the next few months, from May to July, we have a 60% chances to enter into an El Niño phase. This likelihood will increase to 70% if we look at the period from July to August, and even to 80% if we go past August. But of course, beyond, we can't say much. That's where we are now. So, of course, this will change the weather and climate pattern worldwide. 여러분, 우리는 올 여름에 이제 죽었습니다. 40도 넘는 역대급 4월 폭염이 아시아를 터졌고 한국도 여파가 곧 올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5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강릉이 35.5도까지 치솟는 미친 더위가 찾아왔다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서울에는 30도를 넘었어요. 5월인데도. 학자들에 따르면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서 올해와 내년에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이례적인 폭염을 두고 기후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랑 중첩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상이변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정말로 중요한데 과학기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친환경을 접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과학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장을 만들었어요. 이 파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경 0.003mm의 주석방울을 진공해서 시속 321km로 날려보낸 후 그 작은 방울을 레이저로 2번 적중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폭발시켜야 됩니다. 1초에 5만 번이 넘는 주석방울을 폭발시킬 경우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장이 나옵니다. 이 빛이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아야 합니다. 모아서 쏘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만든 이런 웨이퍼라는 판 위에 빛을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그려넣으면 반도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갤럭시랑 아이폰 안에 들어가 있는 AP랑 램 같은 반도체 칩들이에요. 이 흔한 스마트폰 안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SF 작가조차 떠올리지 못했던 기술적 성취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칩 안에 무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통하지 않게 하고 만드는 그런 스위치예요. 이 작은 칩 위에 수십억 개의 스위치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극자의 선이라는 빛을 통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반도체 칩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 크기, 미토콘드리아의 100분의 1 크기의 트랜지스터들이 수백억 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 어떻게 친환경을 넣냐 말이죠. 애플조차 답을 찾지 못해서 충전기를 빼거나 재활용 소재를 씀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박스 안에 고이 담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저절로 반도체라든가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1093개 기업 중에서 환경부문 평가 157위로 1년 만에 145등이나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300등 중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이닉스 정도 되는 초대기업조차 이렇게 노력해도 157등 정도 찍은 거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등수가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은 대한민국 톱3인데 환경순위는 157등인 거니까요. 그만큼 반도체에서는 진짜 친환경 넣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은 전세계 산림 규모에서 상위 5등 안에 들 정도로 나무가 많대요. 스웨덴 연구원들은 이렇게 나무를 딱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무로 트랜지스터 만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실리콘으로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소재가 있었기에 현재 문명이 가능했고 지금 인류는 이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전기도 안 통한 이런 나무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발상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이야기인데 스웨덴 연구팀은 사상 최초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저널 PNS에 발표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반도체는 원할 때는 전기가 흐르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드레인, 소스, 게이트입니다.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고 게이트의 전압이 너무 크면 전자가 흐르기 어려워요. 쉽게 생각해서 물 호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호스를 엄청 세게 잡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트랜지스터는 물 호스랑 비슷해요. 이걸 만들지 못하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실리콘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번에 연구진은 나무로 만들어봤어요. 연구진은 발사나무라는 나무에서 리그닌이라는 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목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액체에 나무 목재를 담궈서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봤는데 원할 때는 전기가 흐르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실리콘 트랜지스터랑 똑같이 작동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트랜지스터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작거든요. 연구진이 만든 트랜지스터는 가로 세로 3cm고 성능도 나빴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쓰이는 트랜지스터는 1초에 수십억 번 신호가 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건 1초에 한 번 신호가 오갑니다. 아직 성능 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첨단 칩의 트랜지스터 숫자는 단 4개에 불과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제 스마트폰 칩 A16 바이오닉에는 트랜지스터가 160억 개가 새겨져 있거든요. 60년 만에
40억 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상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트랜지스터가 너무 큰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은 그렇습니다. 6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과학자들한테 요거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거 40억 배가 늘어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냐는 질문에 연구를 주도한 앵키스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만들었다.